네, 반갑습니다. 7월 31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아침과 별 다른 포지션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아침에 상승 출발하고 나서 그대로 쭉 이어가는 모습이었죠. 물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미세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만은 큰 변화는 없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은 수급이 조금 나빴어요. 네, 조금 회복해지나라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후반부에 매도를 더 확대하게 되면서 네, 순매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법 많이 팔았죠. 한 3천억 정도 판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심경 변화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장 마지막 그 부근 때까지 계속 오르락내리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마지막에는 네, 상승 마감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2차전지가 대체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으로는 수급이 조금 약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급의 쏠림 현상은 적당하게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일단 갭상승한 이후에 몸통이 작은 캔들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직전 고점 근처에 와 있긴 한데 이 부분이 이제 2차전지를 앞세운 그런 시장이 약간 왜곡된 상승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그 왜곡이라고 보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2차전지 종목군들의 어떤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온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분봉 상황 보시면은 그냥 아침부터 계속 그래요. 아침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 그대로인데 매수 포인트는 오후에 한 14시경 또는 15시경에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매수 포인트가 그렇게 잘 잡힌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더 보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 모습이라서 오늘은 매수하지 않아도 괜찮은 날이었다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아침부터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면 굳이 오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물론 내일도 이제 뭐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떨어진 부분들을 지금 회복해주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들은 저항을 위에 얹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돌파가 나게 된다면 그쯤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갈 수 있겠고요.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면 주가가 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밀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조금 옆으로 눕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2차전지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다른 쪽에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겠습니다만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쪽에 힘을 입어서 일단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침부터도 많이 올라가 있었던 모습이지만 일단 전반적으로는 이제 우상향 패턴들이 만들어졌고요. 크게 올라간다는 어떤 느낌보다는 그냥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조금 연결되고 있었다 정도로만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대형주 쪽에서는 2차전지 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은 이제 뭐 각자의 재료라든지 또는 실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이 코스닥까지 합쳐가지고 3천억이 넘는 물량이죠. 네, 약 3,4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자, 이게 중요해요. 아침에 떨어졌다가요, 그다음에 슬슬 회복을 해줬죠. 12시까지 회복선을 보이다가 다시 떨어지고 지지가 되는 듯 하다가 갑자기 막판에 밀렸거든요. 막판에 밀린 물량을 금융투자가 잡아가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지금 3천억 가까이 매도를 쳤다라는 것은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변동성을 조금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될 수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편안했죠.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들어와 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닥 쪽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래소 쪽은 조금 불안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쪽에서는 또 뭐 이렇게 매도가 막 나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왔고 코스닥 쪽은 또 매수. 이 매수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 공매도를 통한 어떤 숏 커버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딱
정의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주가 흐름이 좀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시중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소 쪽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일단 1% 하락이 됐습니다. 1% 하락이 되면은요, 현재 시점은 일단 위쪽 라인대에서 저항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그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도 만들어졌죠.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래쪽 지지 라인대에 6만 한 6, 7천원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6만 6천원 정도 오면은 매수를 할 생각이긴 한데, 지지가 나오고 나면요. 그래서 매수할 생각이긴 한데 이거는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서두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죠. 일단 상승 추세를 계속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지라인 때가 지금 한 12만원 정도 형성이 되긴 됐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아래쪽 박스 라인을 본다면 11만원대 지지선, 위쪽에 12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어서 이 박스권을 일단은 아래쪽 지지라인으로 삼을 것인지 그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12만원 지지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하고 반등 나가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면 그 시점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조금 고민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긴 합니다만 61선 추세를 끌고서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지지점 만든 상황에서 돌아서는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뭐 매수해 볼 만한 어떤 포지션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고요. 자, 배터리 관련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이 3% 정도 상승하면서 분위기 좀 잡아줬고요. 포스코홀딩스도 계속적으로 변동성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그래도 3.7%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아직 변동성을 다 극복하지는 못한 모습이라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올라와 줬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죠. 포스코 퓨처엠도 조금 올라와 줬고요. 네이버도 오늘 7%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나머지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뭐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가 조금 밀리긴 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합으로 잘 마무리됐고요. 크게 뭐 문제점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만 2차전지 쪽에 여전히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반도체 쪽이 조금 주춤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쪽인데 반등세를 세게 보였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12% 상승하면서 또 흐름을 잘 만들어 갔습니다. 조선주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긴 한데 이거 회복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금 회복하는 단계,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자리에 걸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차트나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위쪽에 저항을 얹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저항대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매수 포인트가 안 나왔거든요. 이 자리를 넘어서게 된다라면은 괜찮은데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태라면 주가가 옆으로 눕거나 아래로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뭐 그냥 뭐 금양 뭐 이런 거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은 뭐 경고 딱지가 붙든 말든 관계없어 몰라 그러고 올라가는 모습이라 약간의 쏠림 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외의 종목군들은 약간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약세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좀 이렇게 수급이 완전히 쏠리는 것보다는 약간씩은 다른 쪽으로 분산되는 그런 느낌을 좀 가졌다 볼 수 있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코스닥 쪽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더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비엠 2%대, 이 에코프로비엠은 아무래도 매도 공격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9% 상승했고요. LNF 7.8%, 7.9%, 거의 8% 상승했죠. 그 다음에 포스코 DX도 12%대. 아직 변동성을 다 회복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변동성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2차전지가 더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결정됩니다. 만약에 2차전지가 더 치고 올라가가지고 상황을 만들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들에게서 이제 수급을 뺏어오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약간은 또 주의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벌어집니다. 지금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시장이 2차전지가 올라가게 되면 조금 다운되는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변동성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라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 이 부분 아시면 되겠죠. WCP도 아침까지 잠잠하다가 갑자기 또 튀어 올라가면서 9%대까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이 더 강했어요. 네, 더 강한 모습이었고 큰 문제점 없이 상승세를 잘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차전지 쪽에서의 상승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수급을 좀 가져가는 형태, 그 다음에 지수를 떠받던 형태가 코스닥 쪽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등락 현황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등락 현황을 보시면 코스닥 쪽에서는 1120
1123개의 종목이, 네, 1123개의 종목이 상승했고요. 390개가 하락입니다. 아침하고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소 좀 넘어가 볼게요. 비슷해요. 그죠? 조금 늘어난 것 같긴 하는데, 조금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은 180개, 상승은 718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만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계좌가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네요. 상승 포인트 살펴볼게요. 오늘 조선내와 동국제강, 파로스 아이바이오, 뭐 이거 상한가, 그 다음에 알체라, 효성중공업, 젠큐릭스까지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10% 이상 넘어간 종목도 제법 많은 편입니다. 55개, 55개의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다. 10% 이상 올라왔다.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촘촘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 포인트가 제법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펴봅시다. 오늘 4.47까지 올랐네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오늘은 이제 중소형주까지도 대부분 기어 들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괜찮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뭐 여기 보니까 삼성 SDS도 있고요.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도 오늘 4%대 상승이라서 전반적으로는 다 잘 올라갔었던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자, 하락률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네, 하한가는 일단 없고요. 이라이콤, 아우딘 퓨처스, 뉴인텍, 뭐 와이팜 이런 종목들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하락 종목에 큰 포인트가 별로 없죠. 그다음에 띄엄띄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낙폭 자체가 크지 않을 것 같아 생각돼요. 1.3% 그러면 4. 몇 프로니까 오늘 운이 좋으면 한 3%대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계좌는 또 그렇게까지 변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3%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무엇을 갖고 있느냐, 2차전지 갖고 계시면은 뭐 계좌가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중소형주들이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단한 반등을 보여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아침과 비슷할 것 같아요. 한 2%대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아졌거나 뭐 한 2.5% 정도까지 뭐 그 정도 2%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기관 쪽에서는 LNF를 순매수 많이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에코프로 SM 등등등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매도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오늘 상승 포인트가 좀 작아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상승 포인트가 좀 크고요.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도 상승 포인트가 좀 크죠.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여하는 모습은 별로 없었고요. 오늘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매매를 했지만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서지는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기관 쪽에서는 그다지 시장이 적극적이진 않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외국인들도 그렇게 많은 물량을 대응하진 않았네요. 에코프로 BM을 많이 팔았고요. HPSP 매도가 좀 있었고 윤성 FNC 대체적으로 뭐 2차전지 쪽이 많이 있는 편이긴 한데 골고루 좀 섞여 있죠. LNF는 매수 들어왔고요. 포스코 DX, 포스코 MTEC. LNF는 지금 포스코 DX와 같이 코스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서는 일단 공매도를 없애기 위한 그런 형태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었던 지난 부분들에서의 어떤 쇼커버링 물량들 당연히 들어왔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공매도 환매에 따른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판단해 보고요. 포스코 DX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형태의 모습이 들어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조금 2차전지 쪽으로 좀 기울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들은 뭘 했을까요? 에코프로비엠 샀고요. HPSP, 리노공, 윤성 뭐 등등등 해서 뭐 매도가 나온 종목들 위주로 매수했겠죠. 근데 특징적인 게 하나 있죠. 삼성전자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죠? 네. 기관 쪽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어요. 무슨 일일까요? 네. 당연하게도 삼성전자에 그냥 관심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관망해보자라는 느낌이 좀 강했다라고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그 틈을 타서 좀 반등세를 많이 보였던 그런 상황이었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이 흐름이 계속될 것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계속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변동성을 어느 정도까지 흡수할 것인지, 변동성을 뛰어넘을 것인지 아니면 극복하지 못할 것인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었어요. 오늘은 좀 지루한 장이었고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제 상황을 좀 이제 정리해 나가는 그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 팔아야 될 거 없었을 테고요. 뭐 현금을 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야 될 종목들이 딱히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좀 재미없는 그런 날이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는 무료 방송 오늘 저녁 9시에 시작합니다. 유튜브로 오시면 저하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이따가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저녁 방송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